클리닉 건강 365주치 박정길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남대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주로 이제 간 질환을 이제 전문을 하고 있는 교수 박정길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어떤 공장보다 정밀하고 또 효율성이 높은 네. 이 정밀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네, 일단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소화작용이 시작됩니다. 영양분이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잘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잘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잘 흡수하게 하는 것이 소화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의 정밀 화학 공장이 모두가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시거든요. 예, 근데 모든 장기가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위?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소화기 장기 중에서 암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위암과 같은 경우는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 같은 경우는 암이 기본적으로 잘 생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 모두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암을 전체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절제를 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관과 같은 경우는 전절제술을 할 수가 없고 절반만 절제를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기능만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장기인데 뭐 알다시피 간은 또 침묵의 장기니까 그쵸. 저도 몇 년 전에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간문맥 혈전이라고 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혈전이 제 나이 또 생겨가지고 6개월 정도 약을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간이 막 콩알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뭐 인체의 간이 뭐 콩알만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교수님?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네. 간은 원래 이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라고 해서 고기, 육에 방패, 간자를 사용하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방패가 크니까 이제 잘 막을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무모한 사람을 간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침묵의 장기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간이 나빠져 간경변증에 간암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는 시행을 하여야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시행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 전문가로서 나오신 거잖아요. 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특히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원인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사 이상이 많고요. 비만과 관련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은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식이와 운동요법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간 수치가 좋아졌는지 3개월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사이 약 8만 5천 명 이상 환자 수가 급증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인데요. 지방간은 간의 지방의 양이 5% 이상의 경우인 간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약 2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술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유전적이거나 유아기 혹은 현재의 식습관, 비만, 내장 지방 등이 주요 원인인데요. 따라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대사질환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간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면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지방간은 아직 치료 약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늘어난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과연 어떻게 해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먼저 그 전에 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보통 소화를 하는 음식을 영양분으로 바꾸고 또 흡수하는 데까지가 이제 소화라고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은 그 이후에 영양분을 대사시키고 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해독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영양분을 다시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치면은 녹화하는 데까지가 이제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 오. 저희 PD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고 네. 그리고 송출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유튜브에도 올리게 되죠. 그런 네. 과정을 이제 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방송으로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네. 뭔가 귀에 막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수님, 뭐 흔히 저희가 말하는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장에서 이제 흡수된 영양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을 넘어가게 되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간의 경우는 간의 지방이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최근에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이제 지방간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축적된 상태가 지방간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방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가요? 네, 과거에는 지방간을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환 모두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음주가 이제 지방간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비만한 분들도 많고 또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 보니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게 더 문제가 되는지는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해지고 최근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질환을 어떤 질환이 비알코올성이고 알코올성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점차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제 소구화된 식습관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길 가다 보시면 4명 중에 1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4명 중에 1명이네요. 누굴까요? 네, 철원 씨네요. 저는 철원 우리 씨네요. 신상현 아나운서가 몰표인가? 의심스러운데요. 아무튼 네. 주변에 보면은 보통은 좀 등치가 있고 뚱뚱하신 분들이 지방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길 가던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지방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이 지방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건강검진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니다. 간 수치가 좀 높고 또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조금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받아보시고 네. 이제 결과지를 보시면 운동을 많이 해라, 살을 빼라,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간장 약제를 먹고 나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효과가 없이 계속 내년에 검사를 했는데도 또 간 수치가 높더라. 또 간 수치가 높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지방간이 있으면 간 수치가 계속 그냥 높겠구나 하고 그냥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간 수치가 이 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간 수치가 높다면 단순 지방간이 아닌 지방간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염의 경우는 간이 점점 굳어지는 섬유화 과정을 겪을 수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은 간경변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경변증이 되면은 간암까지 생길 수 있고요. 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또 당뇨와 같은 이제 질환이 있을 경우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섬유화가 진행되거나 간암으로 될 때도 증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당연히 특별한 왠지 좀 증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또 그 간 질환 중에서도 더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이 심하거나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면서 원인이 불명확하게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다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기름진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요. 또 4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좀 겁나거든요. 아까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그런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보통 혈액 검사로 이제 간 수치 검사를 시행을 하고 또 혈소판 검사도 시행을 합니다. 또 간 초음파로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검사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비만이 있거나 또 대사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사 이상에 대한 검사도 혈액 검사에 추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된다면 간 섬유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보통 지방간이 무증상일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간이 점점 굳어지는 섬유화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섬유화 단계는 총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방 간염이 있는 경우는 1년에 이 섬유화의 단계가 1단계 더 이제 진행하게 되고 지방 간염이 없는 경우는 14년에 한 단계 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10대 때부터 지방 간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10대 때부터 이 질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면 4 곱하기 7 이렇게 네. 해서 28년이 있으면 이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대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방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간염이 있으면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 간 질환이나 아니면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많았는데 섬유화가 진행되면 특히 3단계 이상의 섬유화가 되면 간암의 발생률이 더 증가하고요. 간경변증으로 되면 4단계가 되는데 그 단계부터는 간암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네. 것보다 지방간이 참 더 끔찍한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또 과묵하고 또 침묵을 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마른 사람들은 반대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오. 어떻습니까? 제가 좀 딱 그렇거든요. 네? 좀 마르고 야위고. 내장 비만 있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에서 마른 지방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중년에 왜 배는 볼록하고 이제 팔다리는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철원 분들이 씨. 이제 대부분 이제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체형인데 그런 분들은 또 특히 또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냥 겉보기에 마르면은 조금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저랑 철원 씨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저희가 지금 사례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희 같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차이가 이제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로 나누는 거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다만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구나. 병명만 바뀌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 또 다른 쪽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우리 몸에 위험한가요? 사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더 위험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코올성 간염이 되면은 황달도 생길 수 있고 급성 간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위험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경우는 유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왜 술을 안 마시는데 나는 이제 지방간에 걸렸냐고 굉장히 이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치료가 힘들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 대사 이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뇨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를 치료를 해야 되고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사 이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도 운동과 식이 습관의 교정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도 참 중요한데 네. 주변에 보면 간이 안 좋을 때 그 간장 보조제 많이 먹어요. 특히 네. 밀크시슬 같은 거 그렇죠. 먹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게 교수님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보통 그런 약재들을 다 이제 간장 보조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간장 보조제와 같은 경우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직학적 개선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질환에서 크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보조제라고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보조제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건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네, 사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이 이제 이런 병들도 지속적인 약제를 투여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혈압이나 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 체중을 감량하고도 또 요요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체중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운동 이걸 좀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이 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 예전과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이 이제 살을 빼는데 아주 제일 좋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도 이제 늘리는 것이 대사 이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저장해서 필요하면 또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근육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 대사 이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감소는 오히려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식습관도 무척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보통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설탕과 같은 이제 포도당은 혈당을 더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설탕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단순당의 일종인데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보다 더 가격이 싸고 적은 양으로도 뇌의 단맛을 더 느끼게 하기 때문에 여러 탄산음료라든가 스포츠 음료, 그리고 소스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패스트푸드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과일 주스나 꿀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자연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당은 지방 간염을 더 유발하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 저는 어디선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으면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 전신에 있는 이제 염증이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생길 수 있고요.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화기암이나 유방암, 자궁내막암과 같은 여성암에서 더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요. 네. 소아의 경우에도 아이들 말이에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질환은 전체적으로 이제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순간에 지방간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그것이 뭐 1년, 2년 만에 해결이 된다면 평생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그게 그전엔 없더라도 다시 생기고 그 뒤로 계속 10년, 20년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소아에서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렸을 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유병률을 가질수록 좀 더 섬유화가 많이 증가되고 좀 더 강경변이나 간암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 부모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이게 유전될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도 유전자에 따라서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에서 지방간의 위험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유전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당뇨나 고지혈증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두 질환이 있으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사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가장 근본적인 병태 생리는 이제 대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사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좀 더 이 질환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부전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절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사실 이 질환이 사망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이제 협심증이나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질환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이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지방간을 중심으로 한 간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박정길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